저희가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봤는데요. 이 장소는 해밀 쿤마켓이라고 불리는 공간입니다. 교장 선생님, 해밀 네. 쿤마켓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해밀 콘마켓은 매점인데 우리 학교에 해밀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협동조합의 주 사업이 매점을 운영하는 곳이고 매점의 이름이 해밀 콘마켓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죠. 초등학교에 매점이 네. 있다라는 말만 들어도 아이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은 공간인데요. 사실 그 매점 말고도 이제 교장 선생님 뒤쪽으로 소그룹이 토의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런 공간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사실 여기 해밀 콘마켓 장소가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실이라 부르기도 하고 사실은 다목적실이죠, 그죠? 원래는 아무것도 없던 곳이었는데 개인이 혹은 모둠이 단체로 뭐 전시하거나 발표하거나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근데 아이들이 여기는 학생, 학부모, 교사, 그러니까 지역 주민까지 올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고 아이들이 뭐 맛있는 걸 먹기도 하지만 여기 어른들도 만나고 이제 저기 보니까 지금 밥 먹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른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저는 이런 다양한 계층이 만나는 소통의 창구 중요한 곳이죠. 네. 사실 아이들이 학교 후에 뭐 방과후를 간다거나 뭐 학원을 간다거나 그렇게 비는 사이에도 이 공간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이 학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갈 곳이 있다는 건 좋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를 친구들 만날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건 더 좋은 장점이니까. 네. 사실 아까 쿤마켓을 소개해 주실 때 해밀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 조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요거 약간의 나름의 좀 개인의 좀 역사가 좀 있는데요. 저는 학교와 마을 사이에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와 마을이 이어지려면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하나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 연결고리를 뭘로 할 것인가? 물론 사람이겠죠. 근데 사람 개인이 아니라 뭔가 독립된 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이미단체일 수도 있고 사단법인일 수도 있고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협동조합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해밀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이지만 이건 학교에 소속된 게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있는 그렇지만 학교와 우리 해밀동을 이어주는 중요한 곳이죠. 사실 올해 마을교육지원센터 그 사업에 선정이 된 걸로 그렇죠. 네네. 알고 있는데 네. 이것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마을교육지원센터라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학교와 마을을 이어주는 뭔가 중간에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할 것인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랬을 때 저는 해밀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역할을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학교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 학교 소속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사람들 간에 연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마을교육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학교와 마을을 이어주는 중간에서의 중간 지원 조직이거든요. 저는 딱 부합되는 일을 맡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사실 이 해밀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에 네. 학부모님들이 되게 봉사도 많이 해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학부모님께 그래도 이게 계속 이어져 오는 거는 뒤에서 계속 받쳐주시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그 제가 알기로 조합원이 한 200명쯤 돼요.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차지하고 있고 선생님들로 좀 관여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교육 주체가 참여하고 있는 곳이죠. 그러면서 여기를 책임지는 운영진은 학부모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뭐 학부모님이 아니라 사실은 이사와 이사장님인 거죠. 저는 나름의 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새로운 뭔가 독립되는 걸 가지고 참여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랑 마을이랑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로 이 해밀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이 갖는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자리 잡는데도 우여곡절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 하늘 아래 새로운 곳은 없잖아요. 또 낙엽이 굴러가도 다 사연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 쉽지 않죠. 저는 그 지금 현대 이 시대에 맞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소중한 개인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중한 개인끼리의 만남에서 나의 소중함과 당신의 소중함이 만날 때 여기에 부딪힘은 있죠. 그렇지만 이걸 인정하는 순간 저는 시너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의 이런 나름의 조율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이런 과정들을 잘 버텨왔고 실제로 잘 버텨왔죠. 그리고 지금 2년째, 3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과정상에서 만들어온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단단하게 맺어졌고 학교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좀 지원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협의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협의회 꼭 협동조합도 같이 초대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죠. 이 해밀학교 사회적 협동조합도 그렇고 마을교육지원센터도 그렇고 뭔가 이제 일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해밀이 에서 이 두 기관이 차지하는 영향,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한번 고민이 필요한데 학교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오, 네. 학교의 주인? 저는 아이들. 학교의 주인은 저는 지역이라 생각해요. 지역 사회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인 거죠. 근데 아이들도 지역 주민인 거예요. 아, 지역 주민이고, 그러니까 그 학교를 그 학교답게 만드는 건 물론 여기에 있는 선생님도 있고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지만 사실은 그 지역 그 학교가 그 학교다 하려면 그 지역의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저도 4년을 끝나면 가겠지만 선생님들도 여기에 나름의 운영진으로 참여했다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 학교는 이 지역에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밀초등학교가 해밀초등학교다 할 수 있었던 건 해밀에 있는 지역과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학교가 그 학교다우려면 그 지역의 특성과 여건과 그 사람들과 어떻게 잘 결합되고 만들어가는가, 저는 가장 핵심이라 생각해요. 이 궁극적인 저의 목표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가 마을 교육 자치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학교 자치가 아니라 학교 자치 더하기 이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의 자치와 같이 결합된 마을 교육 자치를 주장하고 있죠. 교장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신 거에 마을 그리고 학교 이렇게 연계를 네. 해야 된다라는 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해밀동의 특성을 그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세종시 안에서의 해밀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해밀 교육 마을 협의회 이런 네.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밀동은 저는 의미 부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어떤 선생님이 그런 말했어요. 해밀은 세종 속의 세종이다. 그러니까 세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세종이 원래 자치와 분권의 도시, 그러니까 세종이잖아요. 그 안에서 또 세종 속의 세종인 해밀은 자치와 분권을 할 수 있는 기본 단위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밀동이 있고 뭐 아름동이 있고 도담동이 있고 이런 하나의 단위가 필요하고 그 단위가 저는 마을에 본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을에는 어쨌든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경험들의 조그만 경험들을 다 해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삶에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들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곳 이게 마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 대해 집중하고 있고 당연히 아이들의 일상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을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고 근데 이걸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아까 그 마을 교육 지원센터처럼 뭔가를 도와주는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밀 유초중고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 그다음에 동장님 주민자치 회장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마을은 어떤 마을로 가야 될까를 고민하고 뭔가 대안을 잡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협의체로 해밀 교육마을 협의회가 있는 거죠. 그 해밀 교육 마을 협의회에 그러면 이제 유초중고 이제 기관장님들 그렇죠. 그리고 마을 그 동장님, 네. 그다음에 그 해밀동 해밀마을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 입주자 대표들, 네. 그리고 또 주민자치 회장님. 주민자치. 네. 혹시 이 해밀 교육마을 협의회가 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협의회라면 언제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이 되면 구체적으로 조금 어떤 내용을 아, 조금 이야기하는지 네, 궁금해요. 네. 그 우리 해밀 교육마을 협의회잖아요. 우리 보통은 마을 교육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교육마을 이름 붙인 건 더 교육에 더 중심을 두자 이런 의미를 담았고 그리고 참여하는 기관이 지금 7개고 이제 이번에 해밀 사회적 협동조합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8개의 기관이 됐고 여기는 8개 기관의 기관장과 실무자가 같이 협의를 해요.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협의를 하면 교육과정 담당자가 같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런 구조인데 여기는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협의를 해요.
그러니까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하고 근데 여기서 하는 일이 축제 같은 걸 같이 기획을 하거든요. 그러면 축제는 1년에 4번 만나가지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TF를 만들어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또 뭐 요즘에 가장 노력하고 있는 게 공간 공유에 대한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공간 혹은 뭐 아파트에 있는 공간, 주민센터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다만 좀 더디긴 해요. 그러니까 예전 뭐 이렇게 당장 계약하고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합의를 하고 또 일방적으로 내가 뭐 양보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니까 협의하고 조율하고 그런 협의체? 협의체죠. 이게 처음으로 이 협의체가 구성됐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아, 지금은 되게 엄청 정착되어 보이지만 일곱 여덟 개의 그 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것도 예전에 한번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장으로 오자마자 제일 처음 했던 게 유초중고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거. 제일 처음에 한 게 이런 거였어요. 뭐 개교 기념일 정하기. 우리 10월 4일이 그렇게 맞아요. 정해진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축제를 같은 날 하자. 뭐 그러니까 합동 개교식을 하자. 이런 걸 했고, 그리고 아파트가 좀 정착이 되면서 입주자 대표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이런 협의를 하고 있으니 참여하자. 뭐 다른 단지 마찬가지고, 그 동장님한테 연락하고 그렇게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우리가 야 여기에 진짜 교육을 최소한 유초중 교육은 우리가 한번 좀 멋있게 만들어보자 이런 자부심도 좀 넣어주고 나름의 규정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한 1년 항상 어떤 걸 하면 1년 정도는 양보도 하고 조율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정착이 됐죠. 그럼 협의회에서 그 진행을 맡으신 그 높으신 분이 따로 뭐 존재하나요? 아니면 기관장분 중에서 정하나요? 전체 이제 8개 기관이니까 8개 기관이 공동 대표예요. 근데 대신 또 뭐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게 일이 필요하니까 네. 상임 대표를 놓고 상임 대표를 지금 제가 하고 있죠. 다음 상임 대표는 그러니까 제가 상임 대표를 하고 있고 실무 대표를 우리 학교에 이제 김현진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 상임 대표는 제가 몇 달 전부터 우리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상임 대표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고 지난번 마지막 회의에서 상임 대표 의결을 했습니다. 네. 그 사실 이 해밀 교육마을 협의회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초중이 연계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아이들과 초등학교 1학년 네. 그 사이의 연계,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사이의 연계, 또 전 되게 좀 관심 있게 보는 분야이기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교육마을 협의회가 존재하니까 사실 중학교 네, 네. 도움도 많이 받고 유치원 아이들도 저희 학교 도움을 좀 받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의 역할은 사실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이제 유초 연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초중 연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건 제가 할 수 없죠. 또 할 능력도 안 되고,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대신 큰 통로는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큰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통로에 꽃을 심던, 갈래길을 만들던, 뭐 나무를 심던 이건 여기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했고, 저는 그 통로가 기관끼리의 연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꼭 이 통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가 뭐 하나의 뭐 정원을 만들던 뭘 하든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은 있었죠. 사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을 할 때도 그냥 인사로 이제 뭐 헤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 내년 마을 축제 때 만나 이런 이야기로 하고 네. 인사를 하기도 했고, 또 중학교 선배들이 본인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와서 설명해 준 것처럼 실제로 본인들이 중학교 2학년이 돼서 후배들을 위해서 그렇죠. 중학교는 이런 곳이야 라고 설명해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것도 엄청 큰 역할을 했다 이 교육마을협의회가 라고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나름의 저를 돌아보고 이런 이유 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전 투명한 벽이라 생각해요. 제가 어떨 때는 피곤하고 좀 이렇게 졸고 싶고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전 투명한 유리가 해줬다 생각돼요. 그러니까 서로 공유된 거죠. 그러니까 안에 사무실이지만 바깥 공유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 아이들이 그런 통로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가거나 고등학교 가거나 그랬을 때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내가 어떤 뭔가 잘못하고 싶을 때
저는 조금이라도 잡아줄 수 있는 게 저는 주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주변 사람들 덕분에 이 해밀 그 마을 축제도 좀 매년 점점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21년에는 이제 같이 하려고 했으나 이제 코로나 상황 네네.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기간별로 진행을 했었고 22년부터는 이제 계속 같이 마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축제가 가지는 의의는 어떻게 보세요? 아,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의미가 어떠냐 하면, 전 축제는 일부러 만나진 않지만, 일부러 만나려고 하지 않아도, 어쨌든 운이 좋으면 만날 수 있는 누구든지 그런 곳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해밀동이 한 번쯤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축제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뭐 잠이 오거나 피곤해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나오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우연이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소속감도 가질 수 있고 해밀동 이런 곳이네 이런 정체성도 가질 수 있고 저는 그런 거에서 되게 축제가 가진 의미는 크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해밀동의 축제는 여기 뭔가 달라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죠?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해밀동 들어올 때 해밀동이라고 이렇게 그 전구로 뭐죠 이렇게 봤어요 이거? 네. 거기 보면 무지개 있잖아요. 네. 그 무지개가 우리 축제 만들 때 축제 이름 뭘로 할까 할 때 그때 무지개 축제로 정해졌고 사람들이 그걸 하는 사람이 무지개를 넣은 거죠. 그냥 무지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름의 우리가 만들어 온 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경험들을 해보면서 우리 동네는 우리가 만드는구나. 사실 항상 해밀마을 축제는 10월 그한 마지막 네네. 금토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올해 2024년에 해밀마을 축제 때는 규정선 임기가 이제 끝난 네네. 거죠. 그렇죠. 앞으로 이 해밀마을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 해밀마을 축제는 사실 축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에 좀 더 결합되고 갈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만 어려운 점은 이걸 챙기기 위한 사람이 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되게 멋있게 보이지만 밑에서 일하거나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렇게 네. 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고 전 축제는 당연히 점점 구체화되고 점점 발전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저는 올해는 놀러 오겠습니다. 뭔가 교장 선생님이 아닌 다른 소속으로 네. 오시는 교장 선생님의 그런 마을 축제도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축제하면 제가 작년 축제할 때 분식집을 했어요. 라면을 끓였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저는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구성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뭔가 하면 그냥 뭐 결제만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도 그 구성원이 되기도 한다는 걸 제 마음속에서는 좀 그런 게 좀 있었죠. 사실 축제라는 단어라고 해서 막 뭐 놀고 왔다진 거란 분위기만 있는 건 또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런 결과물을 그렇죠.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거든요. 네. 특히 해밀초에서는 이제 오전 학교와 오후 학교를 잇는 그 징검다리 네, 시간을 네. 활용한 5, 6학년의 징검다리 팀 프로젝트 결과물을 항상 마을 축제 때 공유를 했었어요. 사실 뭐 21년에는 주제가 마을이었고 22년부터는 이제 뭐 지속 가능한 네, 네, 네. 발전을 맞아요. 주제로 마을 축제로 이제 아이들이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 사실 작년에는 그 밤에 네, 네. 아이들이 아,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학술제. 자리도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축제는 사실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가수를 부르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축제는 가을에 수학을 하고 그걸 나누는 자리였잖아요. 학교에서 수학은 우리가 학습하거나 생활하거나 이걸 나누는 자리고 저는 원래 축제를 찾아가고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고맙고, 네, 고마운 일이죠. 왜냐하면 학교 교육마을 축제인데 교육마을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건 되게 고마운 일이죠. 점점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뭐 교사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런 축제인 것 같아서 올해 축제도 네.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전 꼭 놀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마을교육연구소라는 네네. 기관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 이게 어떤 건지 좀 아, 설명 좀 해주세요. 세종마을교육연구소는 원래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교육 자체를 생각하는데 네. 해밀동에서 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하는 그룹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제일 처음 생각했던 건 해밀마을연구소가 있으면 좋겠다. 한일마을연구소. 그래서 여기에는 교사도 참여하고 학생도 참여하고 학부모 시민 이렇게 지역 주민 참여해가지고 야 우리 마을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설문을 하고 정책 연구를 하고 어느 자리에 발표하고 우리 마을이 이렇대요 해주면 학교에서 혹은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센터에서 그걸 참고해가지고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세종은 이렇게 넓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세종을 전체로 놓고 좀 고민하는 그룹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에서 나름대로 시민단체죠. 이건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우리 세종의 마을 교육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고민하는 시민들의 모임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세종마을교육연구소가 해야 할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마을 교육에 동의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걸 바라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 마치면 뭐 학원에 갈 수도 있고 놀이터에 갈 수도 있고 학교에 뭐 다른 스포츠 클럽 갈 수도 있잖아요. 저는 또 그렇다 생각해요.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중요한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 마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그 영역을 좀 더 좀 단단하게 구축하는 게 목표죠. 사실 이게 해밀 마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마을이랑 잘 연계가 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보는 맞아, 시선도 맞아. 있거든요. 사실 이런 마을이 주는 힘 그리고 그 지역 사회가 주는 힘이 크다라는 건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세종시가 이런 마을 교육과 연계하려면 이런 한계를 조금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기 해밀동이 좋고 나중에 더 확장된다면 전 다른 동도 엄청 괜찮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근데 시작이 어렵죠. 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름 이제 뭐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해주고 이런 노력들은 계속 필요하죠. 필요하죠. 이게 많아가지고 네, 이제 그만. 너무 죄송해져요. 여기 안녕. 미안해. 안녕. 네네네.